흠, 흠. 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양과 오행, 에,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음양 오행은 일월화수 목금토 우리가 7회력 달력을 쓰면서 달력이 있는 것이 이제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와 달이 음과 양을 가름하고 화수 목금토 이 하늘의 그 천문도를 지금이야 이제 과학의 이제 발달로 해서 뭐 화성이다, 뭐 수성이다, 금성이다, 뭐 토성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관측 만행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지만 과연 음양과 오행이 정해질 때 대략 한 9,000년 전에 세상으로 가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참, 자전하는 그 별들이, 이제, 요 지구에서 금성과 화성, 토성, 목성, 수성, 이렇게 이제 5개를 오행의 그 별로 정했는데, 그 별들이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철저한 당시에 이 과학이 고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지금 시대와 상관없는 거의 한 8,000년, 9,000년 전에 이미 음양 오행을 정할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그 자전하는 별들이 그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니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며 얼마나 그들이 이 천체 하늘을 잘 살피고 봤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태양이 자기의 그 자전하는 식구들을 데리고 또 무엇을 향해 돌고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예. 공전이나 태양도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축이 북극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얘기죠. 이거 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얘기고, 그냥, 참 천체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이 태양계가 북극성을 향해서 스스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돌고 있는 화수, 목, 금, 토, 성의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뭐, 10년 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거의 한 9,000년에, 거의 10,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미 그 전에 오행을 정하면서 당시의 어른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서양이 다툴 것도 없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건 이제, 보면, 7회력. 즉, 7일을 한 바퀴를 도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전, 뭐, 조금 좀 덜 된 역사입니다만은, 4천, 한 200년 전, 그쯤에, 누구의 단군의 아드님, 고조선 일대 왕검의 아드님이신 2대 단군이신 부루왕 때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부루왕 때에 7회력을 사용하였으며, 도량형, 즉, 저울과 자에 대한 규격을 정해서
백성들이 이제 무게를 달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면 몇 근 이러잖아요. 그런 근이라든가 킬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우리가 한자, 두자, 석자 할 때 그것을 3cm로 해가지고 그런 도량과 자에 대한 규격까지도 정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지금 이 칠회력에 대한 기록이 단기가 4,300년인가 대략 한 4,250년 되는 얘기죠. 4,2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00년 전의 일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4,000년 이상의 전에 이미 이 오행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칠회력.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해서 오행을 정한 것도 대단한 과학적인 기술이지만 그것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사용하게끔 한 것도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칠회력을 쓰면서 동서양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동남아 쪽에서만 일월 화수목금도 쓰고 있어요. 아니 서양에서도 썬데이 먼데이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정했다. 즉 하늘의 해와 지구의 자전책을 음으로 두고, 그래서 달을 음으로 두고, 그 다음에 오행은 지구를 공전하는 그 별자리 5개, 화, 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이제 정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과학적 문명이나 물질 문명이 막 넘쳐 흘러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화수, 목금, 또 오행에 대한 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축이 어디에요? 북극성에다 축을 두고 태양계 자체가 돌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그걸 정했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른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것입니다. 대략 한 오행이 결정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8, 9천 년 된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3, 4천 년간 두루뭉실하게 넘어오다가 고조선 2대왕 부루왕 때에 단군 왕검의 아드님이신 2대 단군 부루왕 때에 그것을 말하자면 그 칠회력을 백성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자 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부루왕이 칠회력을 정하기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그 사람들이 그 참 세계 각곳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지구가 점점 물에 차 있다가 물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육지가 많아지니까 그 육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막 서양으로 아프리카나 그 대륙으로 아니면 또 1400년대 500년대 또 신대륙이라 해가지고 사실 신대륙이 아니에요. 그 터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제 쭉 뻗쳐나가면서 달력을 누가 우리 한국에서 주장해서 칠유력 쓰고 있나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압력을 넣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 조상들이 흩어질 때에 음양 오행의 기준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럼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용하고 있다. 대단한 과학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돼야 되는데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죠. 이건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나 신관들이 되겠죠. 그들은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천지의 그 움직임이란 것을. 그래 이제 우리가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그 낮은 곳에 이르면 열을 받게 되죠. 바다에서 열을 받은 이 물이 증기가 되겠죠. 증기. 그래서 물이 올라가는 장에 합니다. 그러면
화의 기운이, 더운 기운이 계속 올라만 갈까요? 아닙니다. 올라가다 보면 저 하늘 위에만큼 가면 찬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더운 기운이 꺾여서 다시 물로 데려오죠. 그렇게 이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승, 하,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면 여기서 수, 화, 상, 재. 물과 불이 항상 오르고 내리면서 극에 달하면 그것이 다시 또 더운 열기가 식어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또 물이 되면 어때요? 또 열을 받으면 다시 또 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이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자연의 이치. 내가 얼마 전에 달마도를 그리는 그 달마도사라고 하는 그 참 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항상 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 갔죠. 용에 대해서. 이분이 항상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애가 또 이 달마도사가 참 나를 찾아왔어요. 와서 또 하는 소리가, 이제 전에 이제 뭐 자기가 용이라고 해서 뭐 산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제 나서서 이제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게 됐는데, 뭐 참 달마도사는 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네요라고 나는 참 고개만 반 끄떡이 이제 한 차를 몰고 한 두세 번 다닌 적이 있죠. 그런데 딱 와서는 또 그러네요. 자기가 그동안에 용이라고 했던 것이 용이 아닌 이무기가 아닌가. 이무기. 용이 덜 된 이무기가 아닌가라는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무기가 됐건 용이 됐건 그래도 자연의 변화.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의 숲을 쭉 보면요, 그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는 자리, 굴참나무 있는 자리, 뭐 아까시가 있는 자리, 오리나무 있는 자리, 그 어떤 색깔들이, 아니면 그 쌀이나무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요, 각각의 군락을 이루면서 색깔들이 일정치가 않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변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우리 달마도사의 얘기는 스님이 용을 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스님이 용을 봐야 도를 통할 수가 있고 도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마도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참 공부하는데 스님도 용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가 봤던 그 산을 자기가 시간 내서 가보고 이래저래 해봐도 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는 그때 봤을 때 분명히 용인데 스님 오늘 한번 가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럼 가봅시다. 그런데요, 산을 잘 타요. 차에서 내려가서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정상 좀 못 미쳐가서 그 건너편 산을 보는 거죠. 그런데요, 나도 놀랐습니다. 정말이지, 용이 그 잎자리, 용의 뿔자리, 용의 앞발자리, 이런 것들이요, 그거 좀 그렇게 딱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딱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에 갔을 때에는 내가 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요, 진짜 나름대로 그 산의 그 어떤 색깔의 그 옅은 것, 짙은 것, 이런 것들이 섞여서 어떤 큰 동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보는 거죠. 봤더니 정말 뭔가 그 용의 형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참 뿔에서부터 입 팍 하고 용이 팍 하는 그 입 모양이라든가 용의 눈, 용의 눈, 야, 용의 눈이 붉은색이죠. 아, 그런데요, 용의 눈이 붉은색의 확인이 딱 아주, 예,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거 무슨, 누가, 사람이 어떻게, 뭐 조작으로 한 것도 아닐 거고, 자연 그대로인데 용의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저쪽 건너가서 용의 눈이나 한번 보고 옵시다. 네, 그랬죠. 그래서 산을 내려가서 용인이 말하자면 그 꼬리까지 쫙 해가지고 대략 한 1km 정도의 그 산 중턱에서부터 쫙 뻗어난 그 형상인데, 예. 나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용이 눈이 붉은 것에 너무나 내 놀래서 가봤습니다. 거기. 그런데요, 용의 눈자리에 붉은색이, 이게 무엇이 붉은색을 나오냐면요. 오리나무 아세요? 오리나무? 오리나무? 오리나무 열매가 그 대추처럼 생겼는데, 이게 익으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터집니다. 그 나무가요, 거기에 딱 용의 눈자리에 나무가 이렇게 딱, 한 서너 그루가 이렇게 드문드문 났는데, 그것이 이제 멀리서 보니까 붉은 눈으로 보였죠. 아, 놀랬습니다. 예, 예, 놀랬어요. 그리고요, 용의 뿔, 용의 눈에 갔으니 용의 뿔도 보고 오게 되죠. 가까우니까. 봤더니요, 그 바위에 그 색깔이 이끼가 껴서 이게 뿌리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날카로운 이게 그것이 바위더라고요. 바위. 야, 참 자연이 그렇게 만들네. 자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해에 그 자리를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내가 보고 올 때에 그 완전한 성체의 그 용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점점 가면서 이 자연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 있죠? 네. 계절이 가면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초가을이었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이 가니까 내가 봤던 자리에 그 용의 그 형체나 뿌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니까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내가 놀란 것은 아까 용의 눈자리에 그 생뚱맞게 오리나무들이 거기에 군락을 이뤄서 그 붉은색을 내더라고요. 용의 눈. 내가 가서 봤어요. 뿔 있죠, 뿔. 또 등에 지느러미 날개짓 세우는 거, 이거 바위에서 바위들이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요. 정말로 어떤 그 용 형체가 있고, 그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쭉 길게 빠져서 한 것이 그 바위에다 말하는 마지막 그 용이 탁 이렇게 해서 앞발을 이렇게 딱 되는데요. 그 앞발 끝터리가 냇가의 큰 바위 있죠. 그 바위를 딱 잡고 있는 형상이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만들어진 그 용, 그걸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봤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의 눈은 보니까 오리나무더라고, 오리나무. 그 산속에 그 다른 데는 없는데 고기만 딱 그렇게 나와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이듬해 갔더니 형체 전체적으로 이제 봤던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나무의 다른 종자들이 거기 이제 이 색깔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짙어지면서 이게
그 이듬해 그 가을에 가니까 거의 형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랐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용을 누가 봤느냐?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오늘은 참, 달마도사, 옛날에 그 무술배우다가 머리를 다쳤다고 항상 무슨 이제 어려운 얘기나 좀 뭐 하면 머리 아파요 하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용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용 하면은 용과 이무기는 붙어 다니는데, 이무기가 왜 용을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자기가 용이 되려면 용의 비늘 하나만 얻으면 된답니다. 네, 이무기가 딱 그거 붙이면 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용 있는 그 자리는 이무기들이 숱하게 많이 막 들락날락 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용 눈에는 보이면 이제 여름말하고 혼나니까 멀리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용 비닐 하나 떨어진 걸 죽기 위해서 그렇게 이무기들이 설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세상은 돌을 뭐 받느냐 얻었냐 뭐 용을 받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는 각자의 그 상상에 맡기고, 어쨌건 용을 내가 그 자연에서 만들어진 용을 봤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네.